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언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면 한 사람당 150만원씩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 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건이 되면은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하고 이혼을 했다면 아내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하고 이제 사별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의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지금 12월 31일 그 기준으로는 좀 안 계신 게 되는 거니까요. 과연 될까요?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 20세 이하여야만 이제 인적 공제가 가능한데 만 21세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작년에 2023년도에 그랬을 때는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은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내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로 인정할 수가 있겠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공제를 갖다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하고 배우자,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50만원, 한 사람당 150만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거 요건이나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원을 받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 부모님이 150만원 공제를 받았는데 그 부모님이 또 70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 150만원을 받고 또 한 사람당 200만원씩을 받을 수가 있죠. 장애인 공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공제는 이제 요즘에 이제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홀로 애들을 좀 키우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식들을 키우고 있을 때, 부모님 모시면 안 되고요. 한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부양가족으로 있을 때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받고 또 한부모 공제로서 또 10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자, 이 부녀자 공제는 뭐냐? 자, 결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자분, 그 근로자가 여자분이었을 때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받느냐? 자, 배우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기혼 여성으로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 전번에 우리 동영상에서 종합소득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봤었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분자 공제를 5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있으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남편이 없을 수도 있겠죠. 남편이 없는 경우는 미혼이라거나 아니면 이혼했다거나 사별했다거나 그랬을 때 남편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이 부양가족 중에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다거나 그래서 부양가족이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로자 본인 150만 원 받고 또 분유자 공제를 받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분이 한부모 공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 공제. 얘를 갖다 혼자 키우고 있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요 한부모 공제도 받고 분유자 공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100만 원 받는 게 낫겠죠. 두 개를 다 못 받을 바에는 100만 원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 150만 원 받는다더라, 추가로 이렇게 받는다더라 라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받을 수가 있냐? 아닙니다. 각각의 이 기본 공제 대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라든가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그 다음에 이 근로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물론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건 상관없이 나이 요건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배우자나 본인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 돼야 한 분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20세 이하죠.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20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만 20살이 넘는 형제자매나 만 60세가 안 되는 형제자매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소환수급자나 유타가도가 뭐 18세 미만이면 되고요. 뭐 동거 요건은 뭐 그냥 뭐 소득 요건은 전번에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그런데 이 나이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나이 요건이 이렇게 해당이 되나, 이분들이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장애인이면은 어차피 우리가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소득 요건은 일단은 갖추셔야 되고요. 나이는 무관하다.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부모님이 계시다가 지금까지 부양가액 공제를 갖다 받고 있었는데요. 1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안 계시면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가족 중에 이거 자녀들이 지금 만 20살이 지금 넘으면 안 되는데 21살, 만 21살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작년에 만 21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작년 12월 31일자로 만 21살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제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은 뭐 이제 이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은 또 배우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만약에 사별을 했다. 그럼 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배우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배우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 판단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이 원칙이 있는데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라는 원칙이 있는데,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작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있냐 없냐 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라는 걸 따진다고 하는데, 자, 단 12월 31일 현재 나이 요건은 당해 과세 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된답니다. 자식이 21살이 됐다 하더라도 20살이 된 날이 있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 죽었을 경우에는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칠 거냐? 12월 31일자로는 아니다. 사망일 전날, 하루 전날로 살아있는 것으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이제 10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죠. 근데 12월 31일을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고 이제 가정해 봤을 때, 자, 부모님이 생존을 해 계셨어요. 1월 1일부터 지금 쭉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150만 원 공제를 받고 계셨는데 쭉 생존해 계시다가 9월 1일 날 돌아가셨네요. 9월 1일 돌아가시면 12월 31일 날은 부모가 안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안 계시면 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느냐? 아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전날, 그 하루 전날은 생존해 계시죠. 이 생존한 걸로 해서 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지금 만 20세가 쭉 되어오다가 5월 31일 날이요. 이때부터 만 21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는 만 21세 아닙니까? 그러면 만 20세 이하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되냐 안 되냐? 자, 나이 요건은 당해 과세 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만 20세가 여기 있죠. 해당하는 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이점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자, 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한번 볼까요? 자,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자, 당해년도 결혼을 했다. 배우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별한 거는 어떻습니까? 사별하면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전날로 봐준다 그랬잖아요. 하루 전에. 그래서 사별한 배우자도 된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된다. 근데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한 거는 죽은 건 아니죠. 12월 31일자에 그냥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서로 간에 부부라는 걸 다 증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공대 대상자 되는 경우는 이 근로자의 그 직계 전속 부모님도 되지만 배우자의 직계 전속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 뭐 여성분이만 근로자다 그러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계부, 계모요. 네, 재혼했을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가 재혼했을 경우에 뭐 계부, 계모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근로자의 형제자매도 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그다음에 입양된 경우는 이제 양가 부모가 다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계 자녀가 좀 장애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배우자도 만약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원래 자녀의 배우자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그 배우자는 된다. 둘 다 장애인이면 된다.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라든가 사위 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 전속과 직계 비속은 외조부모 뭐 이런 분들도 다 직계 전속, 직계 비속이니까요. 이거 우리 전번에 한번 그 촌수 따져볼 때 알아봤었죠. 근데 만약에 이 애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그럼 얘는 되냐 안 되냐? 자, 그랬을 경우에는 병원에서요. 우리 가족관계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생했다는 게 좀 병원 의사가 확인해 주겠죠. 사망 기록도 확인해 주겠죠. 이럴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가 재혼을 해서 호적에 올렸어요. 같이 올렸는데 그 배우자가 옛날 배우자, 직전 남편이라든가 직전 아내한테서 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하고는 피가 섞여 있지 않는데 이게 자녀를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네, 그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와 사이는 원래 안 됩니다. 근데 둘 다 장애인이다. 그랬을 경우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 그다음에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는 되는데 나의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재수 씨라든가 형수님들은 안 된다. 그리고 숙부, 고모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뭐 외삼촌, 이모는요. 이분들의 형제자매죠. 근로자 본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조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잘 따져 봐야지만 또 이거 안 되는구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잘 따져 보시고 판단해서 우리 환급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